샬롬! 사랑하는 우리 예수소망 성도님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참으로 어려운 주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로 사춘기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 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서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기이한 칭찬도 이제는 늘상 하는 소리로 들리고 또는 잔소리로 들리고, 그러니 아이에게 사춘기가 오면 부모는 그 아이의 말 때문에 심한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든든한 방탄조끼를 입어야겠죠?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졸졸 따라다니던 아이들이 이제는 밥 먹어라 라고 하면 아우 알아서 먹어요 이러던지, 말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묵묵부답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던 아이가 맞나? 내가 지금 꿈꾸고 있나? 라면서 내 사랑스러웠던 아이는 어디 갔지? 라시면서 망연자실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사춘기 이거 어떡하나? 라고 하시면서 너무 걱정하시고 또 아이의 그런 행동에 물러서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춘기 기간 동안 우리 아이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고 잘 이끌어주면 우리 아이는 예전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와 한 뼘 더 성장하고 훌륭한 아이로 자라나 있을 것입니다. 사춘기가 온 10대 아이들의 문제에는 정해진 규칙이나 답이 없습니다. 수학 문제처럼 일정한 법칙에 따라 차근차근 풀어도 똑같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많은 수를 더하고 곱하더라도 마지막에 0을 곱하면 결국 0이 되어버리듯 한순간에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무한소수처럼 똑같은 증상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10대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 자녀의 관계부터 돌아봐야 하는데요. 아무리 큰 문제가 우리에게 오더라도, 또 이해되지 않는 아이의 행동이 반복되더라도 그 아이는 바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아이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부모라는 당당함을 가지시고 부모로서의 권위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자녀의 잘못된 것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생각보다 많은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10대 자녀의 문제에 직면해서는 직접 해결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사춘기가 왔네? 어떻게 하지? 제발 아무 탈 없이 지나가야 할 텐데. 두려우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아이의 사춘기도 마찬가지인데요. 피하고 걱정하시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사춘기의 시기부터 알아볼까요? 부모님들이 아시는 사춘기는 몇 살부터일까요? 바로 4학년, 11살 때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제 어린 시절 학창시절에는 중학생 때부터 사춘기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사춘기가 빨라진 이유에는 아이들이 접하는 외부 정보의 양과 질, 그리고 발육 속도가 빨라져서 그렇습니다. 부모 말에 까칠하게 대답하거나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거칠게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또 성적인 정보에 구체적으로 접근합니다. 부모님들께서도 대부분의 아이가 중학생 때부터 시작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면서 아직 우리 아이는 어려 이렇게 마음을 놓으실 수도 있지만 어느 날 핵폭탄급 혼비백산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부모의 관심이 아이의 성장에서 성적으로 옮겨갑니다. 다 키웠다고 생각해서 안심하기 쉽지만 이때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만 되어도 여자아이들은 지능적으로 왕따를 시작하고 또 남자아이들은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해마다 문제 성향을 보이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으니 1, 2년 후 우리 어떤 성장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초등학교 5, 6학년만 되어도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확인하고 싶지 않은 그들만의 비밀로 매우 가득한데요. 부모님은 학생인 자녀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야한 동영상을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하시진 않겠지만 우리 5학년 이상의 아이들은 교실에서 친구들과 또는 학교로 오가며 부모님이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이미 야한 동영상을 시청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이 염려하시는 담배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청소년 상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담배를 배웠다고 응답한 아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주 어리다고 안심하고 무장해제하고 있을 때 아이들은 담배를 입에 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면 화장을 시작합니다. 비비크림, 틴트나 립글로즈 등과 같이 부모의 동의를 받거나 묵인하에 성인의 행동을 스스럼 없이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 사춘기 행동 문제의 최고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오죽하면 북한이 남침하지 못하는 이유가 중2가 무서워서 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문제 성향을 보이던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상당히 조용합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변했고 또 친구들끼리의 탐색전과 견제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중3 때에는 고교 진학에 대한 우리 아이들이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로 문제 행동이 줄어드는 반면 중2 때에는 학교 적응도 끝났고 또 공부에 대한 압박도 심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폭력과 같이 그런 일탈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나이대별 사춘기 성향을 딱 잘라서 나타내기에는 여러 제약이 많지만 소개해드린 대로 이런 신호가 들어온다면 반드시 인지하셔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가 잘못된 태도와 행동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기본적인 생활 규칙과 바른 태도를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하는 시기가 왔음을 부모님들께서도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으로 인하여 아이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힘들어지실 수도 있지만 오늘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아이를 잘 타일러서 모범생으로 탈바꿈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사춘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또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여 부모님들께 정보를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이를 위한 인정의 대화를 시작하자입니다. 청소년 상담 전문가 강금주 강사의 설문조사 의견에 따르면 청소년의 80%가 자신은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결과이지만 부모님들의 이해를 돕자면 사춘기 아이들은 사랑과 인정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의 아이들의 사랑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엔 그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대화를 시작하기만 하면 꾸중을 듣고 자랄 때는 아무 말이 없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것이 무슨 사랑인가 라고 오해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자신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얘들아, 사랑한다, 정말 최고야,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쑥스러워하지만 아이들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사춘기 자녀한테 표현한다는 것이 많이 쑥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께서 인정의 단어들로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 인정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수치화된 결과 또는 학교 성적이라는 이 매우 좁은 범주에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인정의 대화를 하라는 거지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정이라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오늘 옷 멋있게 입었네? 잘 어울린다?
너는 웃는 얼굴이 참 이쁘다.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인정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뒤에 고맙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더더욱 좋겠죠? 분명 부모 자녀 간에 사춘기에서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부모님들의 기준이 있는 가운데 갈등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너와 이렇게 힘든 대화를 하는 것도 분명히 너가 잘 성장한 거라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매우 작은 것부터 계속해서 부모님들이 인정의 대화를 끌어내 주시면 아이의 심성 가운데 조금씩 부모의 사랑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성적만으로 아이의 사춘기를 평가하는 부모가 되지 말자입니다. 성적이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그동안 잘 성장하고 있는지 눈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 부모님 세대에는 문제를 가진 아이와 문제가 없는 아이는 성적, 외모 등으로 구별이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지금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표를 받아오고 날마다 일찍 학교에 가고 수업을 빼먹지 않아도 공부 시간에 앞자리 아이를 괴롭히거나 또 욕을 하거나 발로 차면서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적으로 문제아와 모범생의 경계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의 성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적만을 자꾸 강조하게 되면 아이들은 좋은 성적을 받은 것 자체를 마치 부모를 위해서 대단한 일이라도 해주는 것처럼 면죄부를 얻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하는 그 점수 받았으니 이제 나를 위한 걸 해줘야죠 하면서 사춘기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된 충동과 본능, 또 친구를 괴롭히고 따돌리거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마구마구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등 그 좋은 성적에 따른 부모의 희생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형제나 주변 사람 가운데 자기보다 성적이 나쁜 아이는 은연중에 무시하는 태도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성적을 잘 받아오지만 사춘기 기간 동안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소신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시어 아이가 어디까지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를 정해 주십시오. 이런저런 이유로 공부 잘하니까 이런 것도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이런 방관하는 태도가 아니라 아이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주는데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성적이 좋더라도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아이와의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려서부터 부모가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아이를 키우면 우리 아이들이 답답해하고 부모랑 자주 싸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이드라인 없이 성적만으로 자라는 아이들보다 훨씬 당당하고 활발합니다. 움직임이나 생각도 매우 자연스럽고 자유로운데요. 반대로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아이들에게는 더욱이 용기와 응원을 불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왜 이거밖에 못하니? 야, 이건 좀 심하지 않냐? 라는 내용을 바꿔서 성적이 잘 받지 못해도 엄마 아빠한테 말해줘서 고맙다, 분명 해결책이 있을 거야 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분명히 힘드시고 어려우신 거 잘 압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또 반복하고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해야 된다는 것도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부정적인 말을 듣는 아이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런 아이는 어떤 일도 시작하고 싶어 하지 않고 꿈조차 꾸지 않습니다. 속상하시고 답답하시겠지만 이런 아이의 어떻게 보면 이 실패를 격려해 주시고, 야, 나도 불안한데 너도 정말 불안하겠다. 그런데 일단 도전하고 조금씩 나아가면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도 사라질 거야. 잘하든 못하든 너는 최고야. 이렇게 격려해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은 조금씩 긍정적인 자아상을 회복하고 또 다시금 용기를 내볼 것입니다. 셋째로, 아이의 숨겨진 일상에 관심을 갖자입니다. 적어도 한 번은 아이 모르게
아이의 하굣길을 잘 한번 따라가셔서 부모 자신이 아는 모습과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학원을 오가는 모습과 학원 교실에 앉아있는 아이의 모습도 한 번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좀 오버 아닌가요? 너무 유난스러운데? 아이가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때 본 아이의 모습이 진짜 아이의 핵심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어떤 식으로 지내는지 등을 직접 살펴보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늘 밝고 씩씩한 아이인데 학교에 걸어 나오는 모습은 풀이 죽어 있지는 않은지, 또 집에서는 말이 없는데 친구들과 걸어갈 때 활기찬지 관찰함으로써 부모가 모르는 아이의 진짜 모습을 한 번씩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춘기 기간 동안의 아이들은 새로운 것에 눈이 계속 띄어지게 됩니다. 2차 성징에 따른 성적인 궁금증, 또 이성교제, 폭력적인 돌발 행동, 어른이 되고자 하는 욕구에 따른 술이나 담배 등 우리 아이들은 다양한 요소 속에서 새로운 것에 눈을 뜨는데요. 우리 아이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싶으시겠지만 아이가 모르는 그 숨겨진 일상 속에 진짜 우리 아이의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친구를 함부로 대하거나 거친 말투를 사용하거나 또 부모 몰래 학원 수업을 빼먹고 카페나 PC방에 가서 드나들고 있고 또 아무렇지 않게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가 집에 들어온 후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간섭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은 것은 아이에게 나쁜 기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감춰봤자 엄마는 알게 돼 있어. 아빠한테는 절대 숨길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이 아이의 머릿속에 잘 자리 잡혀야 합니다. 성도님들, 이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간섭 같고 통제 같지만 허용되지 않은 것들을 규칙으로 만들어 놓으면 부모와 아이 모두 한결 편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긴 시간 아이의 올바른 성장과 변화를 위한 사춘기 공부를 함께 해봤는데요.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1년 뒤에 4학년, 11살이 될 딸아이의 모습을 상상하며 어떤 부모가 돼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3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이와 인정하는 대화를 해주십시오. 부모의 사랑을 인정의 대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적만으로 아이의 사춘기를 평가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춘기는 성적이라는 그릇으로 담아낼 수 없을 정도의 매우 크고 중요한 성장 과정입니다. 성적이 아닌 아이의 인성과 성품의 발달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아이의 숨겨진 일상을 꼭 찾아가 봐 주십시오.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몰래 간다는 생각보다는 성인 이전에 내 아이의 온전한 모습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에게 다가가 주십시오. 한 단계 분명히 성장할 것입니다. 3주 동안 매주 목요일 부모교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또한 강의를 준비하면서 부모로서 조금은 성장한 것 같은데요. 함께 성장하는 부모의 열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 이영재 목사님께서 5월 달에 아버지 학교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함께 동참하시길 원하는 아버님 계시다면 추후 신청해 주셔서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3주간의 강의를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